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의 기술 강사 정유진입니다. 코로나로 힘드시죠?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또 커트로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쉽게 잘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테크닉을 좀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델께서는 예쁜 커트를 원하셨는데요. 비대칭을 하지 말래요. 일단 커트가 하기 전에 머리를 보니 탑의 길이가 좀 짧아요. 탑의 길이가 짧다 보니 할 수 있는 스타일이 좀 많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잘라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머리 지금 코너가 너무 짧아요. 이 코너는 앞으로 길러서 얼굴형을 갸름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머리는 길이는 최대한 많이 안 잘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커트형으로 짧게 자르면 얼굴이 좀 살이 쪄 보일 것 같아요. 통통해 보일 것 같아서 옆머리 길이는 살짝만 전대각 파팅으로 해서 잘라보도록 하겠고요. 탑은 많이 자를 게 없어요. 왜냐, 탑이 너무 짧아지면 정말 그야말로 아줌마 헤어스타일이 딱 나와요. 많이 사는 것 같아도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젊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탑은 현재 너무 짧아서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탑은 자르지 않고 두상을 딱 만져보니까 두상이 조금 큰 두상에 속해요. 전반적으로 예쁘긴 하지만 양쪽 사이드가 좀 튀어나와서 이 부분은 볼륨이 죽어 있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예쁜 두상이지만 모류랑 또 머리카락이 결이 좀 약해서 탑이랑 뒤통수가 안 살아 보이니까 뒤에 볼륨을 좀 살리는 스타일로 하겠고요. 잠깐만 숙여 보실까요? 자, 여기 복병이 있어요. 네이프 부분은 이렇게 제비추리에다가 가운데 머리가 없기 때문에 목덜미 제비추리 없애는 방법으로 해서 두상을 살리는 쪽으로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커트 이름을 붙이자면 그라데이션 혼합형 컴비네이션 그라데이션 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섹셔닝이 중요해요. 파팅. 얼굴이 길어 보이게 하려면 전대각 파팅으로 커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것은 곧 무엇이냐, 옆머리를 길게 자르고 뒷머리를 이렇게 좀 짧게 자르겠다 이거죠. 섹션을 컨케이브 라인으로 섹셔닝을 해요. 먼저 가이드를 잡아서 제일 밑에 길이는 나중에 잘라도 되고요. 먼저 잘라도 돼요. 네, 목덜미가 머리카락이 짧게 났기 때문에 너무 짧게 자르면 예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길이는 많이 자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두상에 후드골 있는 부분이 볼륨이 많이 나오고 후드골 밑에 백포인트 밑으로는 볼륨이 죽어야 뒤통수가 극대화되게 볼륨이 살기 때문에 각도는 어떻게 쓸 거냐, 조금 더 높은 시술각을 쓸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자르는 각도는 섹션과 가위가 일직선이 되어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높이 들어서 잘라주세요. 높이 들어서 우리 미용실에서 손님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커트를 해드릴까요? 하면 그라데이션 컴비네이션 혼합형 커트예요. 못 알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말하면 손님들이 잘 알아먹냐? A라인 커트예요. 이러면 이해를 좀 더 잘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A라인이 일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뒷머리 한 판을 잘랐어요. 자르고 나니까 네이프 부분은 어떤 느낌이냐, 슬림해졌어요. 바로 백 부분부터는 볼륨이 많이 살았어요. 자, 섹셔닝은 제가 1cm씩 뜨지는 않을 거고요. 조금 더 많이 섹션을 떠서 위로 바로바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미네랄은 머리카락에다 뿌리면서 잘라주면 머리카락이 훨씬 더 부드럽게 에센스 바른 듯한 느낌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살짝씩 뿌려가면서 커트를 할게요. 자, 이제 볼륨을 살렸으니 밑에 네이프는 죽였고요. 지금부터는 볼륨 라인을 살릴 거예요. 볼륨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술각은 낮은 시술각을 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빗질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A라인을 잡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잘라주세요. 시술각은 낮은 시술각. 낮은 시술각으로 커트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한 번 더 볼까요? 자, 계속 낮은 시술각으로. 응? 화면에 다 뜬다고. 아니 근데 뒤에서 보는 게 더 나았으니까 편한데. 사실 이런 커트를 샵에서 제일 많이 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동양인들의 얼굴은 갸름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제 낮은 시술각으로 다 잘랐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디를 잘라줘야 되냐. 코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탑은 이미 짧아요. 그럼 어디를, 이 부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자를 거예요. 연결. 옆머리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온베이스가 아니라 사이드 베이스로 끌어와요. 옆머리를 뒤로 조금씩 이동을 해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야 옆머리가 점진적으로 길어지니까 많이 자를 건 없겠죠. 자. 네, 뒷머리 조금 더 질감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질감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이프 모류 교정을 해줘야 커트가 더 섬세하고 예쁘게 나올 거예요. 이 모류 교정은 무엇으로 하느냐. 좀 더 질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양날 틴닝으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 양날이 끝부분에 홈이 없어요. 원장님 이렇게 보이시죠? 홈이 없는 건 머릿결을 다치지 않게 해요. 블런트 가위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릿결이 상한 사람들은 무홈으로 잘라주면 훨씬 좋으세요. 자, 이제 네이프 자를 때 이렇게 보면 속머리가 많이 짧고요. 상대적으로 코너에 머리가 길게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머리카락을 살리려고 놔두면 머리카락이 많이 붕 떠요. 이런 경우에는 없는 부분과 있는 부분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잘라주는 게 훨씬 더 커트가 예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필요 없는 머리카락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스타일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잔머리 이런 정도는 그냥 정리를 해도 돼요. 왜? 여기가 아예 없으니까. 그렇다 해서 똑같이 만드는다. 그러면 너무 없어지니까 코너 쪽에 잔털 몇 가닥 정도는 정리를 하고. 이제 머리를 자를 때 커트는 섬세해야 예쁘고 손님들이 그냥 털었을 때 디자인이 나와야 정말 예쁜 커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 양 쉽게 말하면 부피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피는 제일 첫 번째 머리카락이 없는 부분에 많이 있는 머리카락을 잘라서 비율을 비슷하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먼저 잘라주느냐. 숱이 없는 기준에다가 많이 있는 쪽 먼저 잘라주세요. 자, 많이 있는 쪽을 딱 떠보면 머리카락이 이렇게 45도 방향으로 얼굴 쪽으로 쏠렸어요. 모류 교정이라 한다 하면 뿌리 쪽에 있는 머리카락을 새치 뽑듯이 한 올 한 올 잘라서 숱이 비슷해 보이게 잘라줘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얘가 모류를 흐트러지지 않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끝에 숱을 쳐요. 이렇게 숱을 치는 게 모류 교정이냐?
교정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는 끝을 부드럽게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100% 모류 교정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두피에 있는 머리카락을 어떻게 자른다고요? 새치를 한 올씩 뽑아내듯이. 자, 그러기 위해서는 테크닉을 배우셔야 돼요. 자, 가위를 세로로 들어요. 세로로 들어서 얘를 많이 자르는 게 아니라 끝에 톱니 하나나 2개 정도만 사용을 할 건데, 각도는 어떻게 하느냐, 세워서 머리가 난 방향대로 잘라줄 거예요. 예를 들어 머리 모류 방향에 90도 각으로 커트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섬세하게 한 올 한 올씩 잘라야 되니까 섹션은 어떻게 0.5cm씩 올라가야 섬세해지겠죠. 자, 지금부터 잘라볼게요. 자, 굳이 섹션은 핀셋으로 안 떠도 되고요. 빗으로 떠가면서 이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에다 대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몇 가닥 안 예쁘다. 나가죠? 예쁘다. 그쵸? 이렇게. 이랬더니 머리가 지금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자국 있나 한번 봐보세요. 없죠? 자, 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섬세하게. 이렇게 모류를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새치머리, 흰머리 한 올 한 올 빼듯이. 자, 이제 첫 번째 판넬 너무 다 잘라버리면 마찬가지로 바리깡으로 밀어버린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전체 머리에서 한 10가닥 정도 자른다라고 생각하는 만큼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또 섹셔닝 계속 섬세하게 해서 머리가 많이 난 곳까지 일단 잘라주세요. 끝부분에 숫정리랑 또 연결하는 부분은 그건 나중 일이에요. 자, 두피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모류 교정. 어느 쪽이 숱이 많나, 숱이 많은 부분을 잘라주세요. 전혀 느낌은 굉장히 부드러울 거예요. 원장님 느낌 어때요? 뜯겨요? 안 뜯겨요? 그쵸, 안 뜯기죠.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이렇게 해도 안 뜯긴다 이거죠. 예를 들어 가위 끝에 홈이 있으면 삐죽삐죽한 거, 그 홈 때문에 뜯기겠네. 자, 보면 이렇게 끝부분에 홈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자르게 되면 조금 뜯겨요. 그런데 얘는 무홈이라서 두피 가까이 잘라도 뜯기지가 않아서 그냥 뭐 연습 많이 안 해봐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하면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단점은 무엇이냐? 아니,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한 군데서 너무 많이 자르지 말라는 거. 이렇게 섹션을, 박아내서. 그렇죠. 머리가 떨어지는 거 양, 아이고, 비율을 예쁘네. 맞춰가면서 잘라주는 거예요. 예뻐요. 어디가 맞나? 여기가 맞네? 여기 많이 뭉쳤네? 그러면 뭉쳐있는 곳. 왜? 머리카락은 이렇게 났는데 뭉친 부분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찾아서 어머, 여기가 뭉쳤네. 그럼 여기가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한쪽 끝이 많이 뭉쳤네. 그럼 어디예요? 볼륨이 살아있으니까 뭉친 거다 이거죠. 커트는 이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난 다음에 끝에 아까 틴닝을 안 했으니까 틴닝 들어서 높은 시술각으로 들어서 잘랐던 것만큼 틴닝을 끝에만 해주세요. 틴닝을 뿌리까지 들어가면 머리가 들고 일어서요. 자, 이렇게 보면 비율이 지금 비슷해졌어요. 예쁘지요? 자, 그러면 아란처럼. 그렇죠. 이 부분에 많이 뭉쳐있죠? 또 여기도 뭉쳐있죠? 이것만 딱 또 섬세하게. 자, 두피 가까이 해서 두피 절대적으로 틴닝을 다 쓰면 안 돼요. 톱니를. 하나 내지 2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한 올씩 새치 뽑아내듯이 커트를 진행을 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모든 커트에 제일 공을 많이 들어야 하는 부분이, 커트라 하면 네이프, 모류 교정이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페이스 라인, 계란형 만들어주는 그 라인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커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보내주면 손님들이 정말 편한 스타일 할 수 있어요. 자, 높은 시술각으로 끝부분 아까 틴닝 안 했으니까 틴닝.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숱이 많이 있었고 재비추리가 심했는지 이제 구분이 안 가요. 그죠? 자, 또 한번 끝부분에 질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왜? 위에는 파마 컬이 있고요. 밑에는 파마 컬이 없어요.
없으니까 무겁고 있으니까 볼륨이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 비율을 맞출 건데요. 자, 들어서 조금만 잘라주세요. 파마머리 틴닝을 많이 하게 되면, 특히 끝부분으로 틴닝을 많이 하게 되면 말랐을 때 어떤 느낌이 일어나느냐? 지저분하게. 그렇죠. 날림 현상이 있어요. 컬이 지저분해져요. 근데 여기는 생머리 느낌이니까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컬이 있는 부분은 거의 안 할 거예요. 머리결이 굉장히 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자, 끝부분에 질감을 살짝씩, 그래서 조금 가볍게 만들어줘요. 머릿결이 깨끗하고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끝부분에 질감, 틴닝을 할 때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수술 쳐지는 거예요. 절대 두피 쪽에 수술 치는 쪽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질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머리를 내려볼게요. 자,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부드러워졌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옆머리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는 많이 자르지 않는다 했어요. 왜냐? 탑의 길이가 조금 더 길었으면 이 부분 길이를 잘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탑 부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옆머리를 자르면 너무 몽딱해져요. 그래서 길이를 조금 남겨두려고 그래요. 얼굴 쪽에 선이 길어 보이게 하려면 파팅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섹션은 전대각 파팅으로 해서 섹셔닝을 할게요. 안 나오면 이렇게. 오, 세죠? 자, 얼굴 선에 있는 머리카락 길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그러면 섹션과 동일하게 빗질을 해서 옆머리를 더 뒤로 끌어당기면 옆머리는 더 길어져요. 근데 층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정리. 두 번째. 옆머리는 다듬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얼굴 쪽에 계란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이 자르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 구역이 어디냐? 관자놀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머리카락이 짧아지면 얼굴이 네모나게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의 머리는 조금 더 길게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눈썹 산에서부터서는 얼굴형에 계란형을 만드는 딱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길게 잘라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얼굴형 조금 더 섬세하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는 커브각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반 블런트 가위로도 잘하면 가능하지만 블런트 가위는 자르는 용으로만 쓰고요. 얼굴 라인에 커브각은 커브 가위가 조금 더 편안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는 커브 가위를 많이 써요. 얼굴 라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얼굴 쪽으로 빗질을 하고요. 이 머리 얘는 그대로 살릴 거니까 놔두고요. 여기서부터 대고 이렇게 슬라이딩 미끄러지면 되는데요. 대고 그냥 쫙 자르면 그냥 쑥 커브가 그려져요. 가위 모양대로. 그런데 블런트 가위는 손목에 힘 조절을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왜냐? 그냥 자르면 가위 끝이 뒤로 향하기 때문에 움푹 파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을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잘라줘야 되는데 어렵다 이거죠. 할 수는 있지만 좀 더 편안한 건 얼굴 라인은 이렇게 커브 가위 놓고 미끄러지 편하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라인 자를 때는 커브 가위를 놓고 그냥 미끄럼 타듯이 슉 미끄러지게 더 쉽죠. 자, 또 이렇게 얼굴 라인만 자르고요. 우리 원장님 머리는 첫 번째 연결해야 되니까 윗머리가 좀 많이 짧아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는 원장님 조금 기르세요. 네. 아셨죠? 예쁘다.
이쪽 반대쪽도 반대쪽은 지금 여기가 무거워요. 왼쪽에 비해서. 저기 원장님 차 내려주시고 화면이 화면이 네, 아이고 죄송해요. 그 생각 못했네. 아이고 죄송해요. 자, 뒷머리에 맞춰서 뒤로 끌어가서 중간에 긴 머리만 잘라주세요. 얼굴의 길이는 살린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각도는 조금만 들어주세요. 각도를 낮추면 단발머리가 되니까. 자, 윗머리는 자를 게 별로 없으니까. 자, 이제 이쪽에는 층을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잘라주고 난 다음에 커브 가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연결해서 미끄러지듯이 쭉 알아서 미끄러지니까 커브 각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얼굴이 갸름해진다라는 거죠. 자, 또 앞머리. 앞머리는 얼굴이 갸름해 보이기 위해서는 사선 라인이 정말 예뻐요. 어려 보이는 건 일자 라인이 예쁜데 우리가 20대 아니고 이상 어려 보이는 게 좋을까요? 얼굴 계란형이 좋을까요? 계란형이 훨씬 예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양쪽에 코너에 머리가 없어요. 이렇게 코너가 머리가 없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여기서 이렇게 헷갈아 뒤집어져요. 맞아요. 그래서 숱이 있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많이 길이가 필요해요. 숱이 없는 만큼. 그래서 코너는 조금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앞머리 사선으로 자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자를 수도 있고 10번에 나눠서 자를 수 있어요. 방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10번에 나눠서 자르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르마를 딱 타서 어디를 자르냐, 이 부분을 자를 건데요. 조그만한 삼각 섹션을 딱 떠서 가르마보다 훨씬 멀리 가지고 가세요. 자, 똑같은 위치에서 자르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뒤로 그냥 끌어가는 거예요. 삼각형이 갈수록 커져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이 윗머리가 이런 삼각형이 되면 윗머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밑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자를 게 별로 없어져요. 왜냐, 이리 끌어와도 이쪽 머리가 짧으니까. 그러면 스톱. 자, 여기서부터 좀 짧았으니까 이쪽 코너가 조금은 더 길겠죠. 연결. 이때도 마찬가지로 삼각 섹션을 떠서 어떻게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왜? 여기 코너 머리는 잘라 먹으면 안 되니까. 여기만 연결해 줄 거니까. 자, 이제 앞머리 정리가 됐으니까요. 질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숱이 많지 않고요. 가운데만 숱이 많아요. 그죠? 이 부분은 아주 살짝. 자. 이쪽 부분에 숱을 많이 치면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살이 다 보여요. 그러면 예쁘지가 않겠죠. 자, 우리 원장님은 어디를 많이 살리면 좋겠는가? 탑을 한번 비춰보세요. 가르마가 이렇게 많이 타 있어요. 길이 정수리가 많이 이렇게 눌러 있다 이거죠. 이 부분이 살아 있으면 한 2.5cm, 2cm만 살면 키가 5cm는 커 보이고요. 얼굴이 굉장히 길어 보일 거예요. 살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뿌리 살리는 거는 네이프 모리 교정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두피 부분에 있는 머리카락을 포물선 형태로 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잘라야 볼륨이 살까요? 몇 가닥 잘라야 볼륨이 살까요? 몇 가닥. 그렇죠. 몇 가닥을 잘라야 볼륨이 살고요. 수술 많이 치는 듯이 두피를 잘라버리면 머리카락 수술 없애버리는 거니까 그건 볼륨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요. 무슨 규칙이 있느냐? 머리를 쉽게 설명할게요. 3등분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3분의 1은 커트머리에서 네이프가 죽어야 예쁜 부분, 3분의 1, 여기 3분의 2 여기 지점은 볼륨이 뭉쳐 있어야 뒤통수가 사는 딱 지점, 3분의 1 여기는 뿌리가 살아야 하는 구역. 그래서 볼륨을 살릴 때에는 어디만 하면 돼요? 탑의 3분의 1 지역만 볼륨을 살려줘야 돼요. 만약에 2분의 1을 살린다 그러면 뒤통수 볼륨을 죽여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쉬워요? 네, 아주 이해가 네, 잘 갑니다. 이해가 잘 가지요. 자, 주셔서 그쵸. 3분의 1을 나누는데 섹션을 조금씩 떠서 진행을 하세요. 쉬운 방법이 있고요. 어려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으로 똑같이 할게요. 어떤 거? 먼저 봤던 거. 네이프 모류 교정하듯이 두피에다 놓고 잘라요. 몇 가닥씩. 몇 가닥씩. 자, 이제 이게 어려울 수도 뭐 있겠지만 이렇게 잘라요. 두피. 그런데 일반 티닝으로 자르면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수치는 거라 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잘라서 나가지 않아요. 무엄양날이기 네.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네. 무엄양날. 무엄양날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네. 그래서 이걸 추천한 거예요. 네. 자, 지금 볼륨 보세요. 딱 섰네요. 네. 볼륨 한 딱 번 섰어요. 지나갔잖아요. 무홈양날로 두피를 모리로 살렸더니 가위가 지나간 데는 벌써 볼륨이 딱 살아있어요. 그죠? 자, 또 제가 아주 천천히 보여드리는 거예요. 왜? 동영상으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너무 빨리 지나가면 공부가 안 돼. 맞아요. 자, 이렇게. 뿌리가 딱 살아있죠. 이쪽도. 뿌리 살려는 것 같네. 그쵸. 이 부분도 거기는 한 번 다 더 죽어있죠. 딱 들어서 뿌리 가까이. 자, 이렇게. 우리 딱 동양인은 해요. 다 거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공기감이 들어가니까 볼륨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 웨이브, 파마를 할 건데 두피에다 이렇게 볼륨을 살려놓고 가위를, 테크닉 이렇게 질감 정리를 하고 나서 파마를 하면 지저분하지 않을까요? 삐죽삐죽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러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파마하시면 돼요. 자, 생머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잘 살아요. 자, 여기 왔었을 때 볼륨은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살려야 되느냐. 가운데를 100% 살려주고요. 양쪽 코너는 70%, 75%만 살려주세요. 이해 가셨죠? 네, 그렇죠. 나와있습니다. 두상이 튀어나왔으니까 똑같이 100% 살리면 두부가 돼요. 네모. 우리가 그렇죠. 볼륨이 그래서 안 살아 보여요. 두상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자, 들어서 이 윗부분에 정리를 할게요. 자, 볼륨을 또 살려볼게요. 양날 티닝으로 두피 가까이 잘라주세요. 자, 그런데 탑으로 올라갈수록 살에는 하지 마세요. 맨 첫 번째 판넬은 두피 가까이 해도 되고요. 탑에 올라갈수록은 1cm, 2cm, 3cm씩 계속 길어지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뿌리 볼륨이 정말 많이 살았죠. 이제 여기를 너무 안 하면 비율이 깨져요. 그래서 여기를 5번 한다 그러면 여기는 2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2번. 그러면 조금만 살리는 거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머, 근데 너무 뿌리 났다 그러면 통과. 아셨죠? 레슨이네요. 그렇죠. 제가 좀 네, 아주 설명을 좋으시죠? 이해 가게끔 아주 그죠? 가져주시고. 자, 이런 경우에는 가르마가 이렇게 타졌어요. 자,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뒤에서 자르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뿌리가 잘 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잘라줘야 되냐? 뿌리 밑에 있는 머리카락을 받쳐줘야 가르마가 없어지겠죠. 자, 이럴 때는 가르마 있는 데는 잘라주면 안 돼요. 왜? 짧은 머리가 삐죽삐죽 솟아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1cm 자르지 마세요. 자, 어디를 자르냐? 그 다음 부분을 자르는 거예요. 가르마는 변하지 않으니까. 자, 들어서 두피 탑에 올라가니까 살에 가까이 자르면 잘 살긴 하겠지만 나중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죠. 그래서 살에서 조금 멀어지게 잘라주세요. 요 정도만 잘라줘도 밑에 자르면 이제 뿔이 나니까 밑엔 자르지 마시고요. 그러면 밑머리가 받쳐주니까 가르마가 살아난다 이거죠. 자, 여기도 한 1cm는 자르지 마세요. 덮여지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은 잘라주세요. 모류 방향 그대로 놓고 커트를 진행을 해주면 정말 예뻐요. 자, 자기의 두상이 너무 이뻐졌어요. 자, 이렇게 딱 자르면 이 부분이 볼륨이 이렇게 아까하고 좀 다르죠. 네. 똑같은 파마머리인데 네. 지금 속머리가 받쳐주니까 윗머리가 살아 보여서 정수리 가르마 없애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커트 마무리 단계에서 모류 정리 다 끝났으니까 라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라인을 잘랐지만 우리 원장님 머리카락이 마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어 보이죠?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는 좀 잘라줘도 돼요. 블런트 가위로 잘라줘도 되고요. 자, 이렇게 놓고 잘라주세요. 그래서 질감이 조금 더 필요하다, 무겁다 그러면 그 부분에 조금 더 섬세하게 라인을 돌아가는 방향으로 놔두고, 왜냐 똑같이 일자를 잘랐다 하더라도 머리 남 방향 태생 때문에 고개를 들었다 놨다 하면 삐뚤삐뚤해요. 그러면 그 머리가 가는 방향으로 놔두고 라인을 정리를 해줘야 선이 똑바르고 예쁘게 나온다 이거죠. 다 끄덕끄덕 하시네요. 자, 이럴 때는 블런트 가위로 안 자르는 이유가 있어요. 블런트 가위는 밑에가 너무 딱딱해. 그래서 이때도 무홈 양날 틱닝으로 이렇게 살짝 정리를 해줘요. 어머 무겁다 그러면 질감 정리 이렇게 가로로 잘라도 자국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라인 정리. 커트는 섬세해야 되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디테일의 힘인데요. 결국은 커트를 잘하는 미용실, 그렇지 않는 미용실 차이가 나겠죠. 자, 이제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머리에 어느 부분을 볼륨을 죽여야 두상 구조가 예쁘게 보이느냐, 바로 귀 뒷머리예요. 귀 뒷머리는 뭉쳐서 지금 돌아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질감을 한번 정리하고 커트를 마무리할 거예요. 자, 귀 뒷부분. 이 부분에 숫자가 많으면 예쁘지가 않아요. 왜냐 머리가 많이 붕 뜰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부피를 줄여주는 거예요. 층을 내는 게 아니라 뿌리 부분에 볼륨을 여기는 죽이는 거예요. 아까는 살리는 거고. 자, 그랬더니 훨씬 더 예뻐졌어요. 이쪽을 보면 많이 단발 같아요. 한번 찍어줘 보세요. 이쪽하고 비교 한번 해줘 보세요. 자, 이쪽은 많이 이렇게 무겁고요. 먼저 찍었던 곳은 굉장히 소프트해졌어요. 자, 이럴 때는 귀 뒤를 섹션을 떠서, 자, 이 부분이 튀어나오면 얼굴도 면적이 넓어 보이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주는 거예요. 왜? 자, 만져보면은 딱 알게 돼 있어요. 두상에 뼈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부피가 커 보였더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리 교정하듯이 두피에서부터 잘라주세요. 끝부분에 숱을 치게 되면 길이 형태감이 무너지니까 길이는 자르지 마시고요. 자, 여긴 뼈가 튀어나왔으니까 부피를 줄여주는 거예요. 자, 어머나 느낌이 완전 다르죠. 자, 이로써 커트는 끝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이프 뒤로 돌아보세요. 예뻐요. 네이프 제비추리가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정유인 강사님 커트 교육 보시니까 너무 잘하시죠? 우리 정유인 강사님과 저희는 참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하실 때는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 스마트폰기 교육을 전국에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가위가 워낙 좋으니까 오늘 특별히 또 이 커트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강사님이 이 가위를 쓰시고 너무 칭찬하시고 한번 교육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셨으니까 앞으로 잘 보시고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 가위가 종전에 많이 나왔는데요. 저도 판매하고 많이 후회를 한 가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탄소와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녹슬지 않고 또 경도가 높고 절삭력이 매우 좋고 유지력이 좋아서 쓰시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이 가위는 5.5인치인데 거의 99%가 이 가위를 다 쓰고 계시죠. 자, 이 가위의 생명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렸고, 이 가위는 질감체도 좋으셔서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가위는 이제 그동안 국내에 없던 가위입니다. 이건 개발은 원래 이태리에서 한 건데 이 가위는 원래 이제 이름이 무홈, 홈이 없고 양티닝이라는 거예요. 양티닝. 이게 날이 양쪽에 있어서 양티닝입니다. 자, 이 가위는 좋은 점이 세로 카트나 가로 커트를 할 때 양을 많이 잡고 하시는데 아주 깔끔하게 이 홈이 없이 아주 깔끔하게 잘 잘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가위거든요. 그리고 또 처음 보신 분들도 이 가위 딱 만지시면 100%를 구입하시는데 꼭 한번 이 가위를 쓰셔서 여러분들이 좋은 영업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틴닝 중에서 이건 8발이에요. 굉장히 굵죠. 그리고 이건 8발 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장점과 단점은 뭐냐면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이 가위가 잘못 잘라가지고 뭉뚱뭉뚱 자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사님 쓰신 거 보니까 이걸 세로 가로 마음대로 하시는 데도 많이 안 나가요. 그게 기술이겠죠. 그리고 이 가위가 작업이 굉장히 단축이 되는 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구입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전에 많은 틴닝들이 있었지만 아까 보여드린 이 무흠과 팔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지금 너무 좋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하게 시중에 없는 걸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장가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남성용으로만 나왔어요. 그래서 미용실에서 없었는데 이 가위의 장점은 이제 긴 머리 자를 때 또 남성들 짧은 머리 할 때 이 장가위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이 가위가 남성용은 더 길어요. 7인치니까. 근데 이건 여성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5인치. 어떤 분들은 5.5인치를 안 쓰고 이걸로만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도 저 가끔 봤습니다. 그리고 이 워낙 쇠가 좋고 잘 만들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저희들한테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요것도 종전에 장가위 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못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꼭 한번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처음 나온 가위 중에서 이게 바로 뭐냐면 미니 가위예요. 4.5인치. 아까는 제가 5.5, 6.5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4.5이기 때문에 아주 짧죠. 그래서 이 4.5의 장점이 뭐냐면 다 커트가 끝나고 나서 아주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실 때 이 가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시는 분마다 아주 칭찬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꼭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커브 가위 하면은 다 생소하게 느끼고 안 쓰세요, 사시는 분들도. 근데 이 커브는 그야말로 곡선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커브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좋은 점이
이마를 하실 때, 또 귀 옆에 팔 때, 우리가 일자 가위 같은 거는 바로 나가버리지만 커브 가위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목 뒤 부분이라든가 귀 양쪽 쓰실 때 이걸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워낙 이 좋은 소재를 잘 만들어서 질감체로도 좋고 손에 잘 익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6가지 가위를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원래 우리가 이걸 88만원에서 98만원까지 팔던 건데 6개를 우리가 카드 10개월로 해서 66만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현금으로 구입하실 때는 저희가 거기서 60만원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또 한 가지 그동안 우리 기계 사실 때 옛날 많이 쓰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신 분들이 이건 스마트 우리 볼륨 매직기예요. 뭐 모든 메이커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는 싸다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거는 딴 볼륨 매직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2가지의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바로 이 열판이 다 같은 노란색이지만 다른 게 뭐냐면 이건 유리알 코팅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딴 것처럼 기스가 나지 않고 또 이 윤기가 잘 나기 때문에 쓰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수분 매직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젖은 머리에 부분 할 때 열을 많이 쓰시는데, 그때도 이걸 쓰셔도 너무 무난하고 좋으셔서 많이들 샀으세요. 이것도 저희들이 꼭 10만원씩 파는 거 아셨죠?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제 3만원 빼드리고 7만원 드리는데, 요 가위 세트를 사시면 제가 하나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외부에 세미나를 가지 않고 우리 교육장에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좀 절감이 되니까 그 대가로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또 뭐냐면 탄소로 만든 그 빗세트가 있어요. 이게 10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없는 빗이 없죠. 10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꼬챙이로 쓰실 때, 또 커트할 때 이걸 주로 많이 쓰시거든요. 남는 커트할 때 이렇게 종류를 골고루 둔 이유가 뭐냐면 골고루 손에 맞도록 잘 쓰시라고. 이게 원래 저희들이 2만원, 3만원 파는 건데, 저희가 이번에 한정으로 해서 이게 지금 10세트뿐이 없어요. 그래서 요 가위 사시는 세트 분들한테 매니큐어 드리고 이 가위 세트로 같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불교육 동안에 한 달 동안만 저희 특별 세일 기간을 가지고 하니까, 왜냐하면 계속하면 저희는 안 되죠. 너무 손해를 많이 보죠. 그래서 원래 평상시에 88만원, 98만원 팔던 거를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니까 이 가격이 올릴 테니까 꼭 한번 구입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착순 10분이니까 꼭 한번 구입해서 써보세요. 감사합니다.